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 헌나 1 결정. 사건명 대통령 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선고. 2016 헌나 1 결정.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의 배경.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결정하였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되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헌법기관을 경시하는 행위를 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소추 사유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총선 결과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반면 탄핵을 추진하였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결정문에 표시하지 않았고 이에 탄핵 심판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뒤따른 결과 2005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개정되어 탄핵 심판 결정에서도 다수 재판관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개별 재판관들이 그 의견을 표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청와대의 주요 문건이 대통령의 오랜 지인에게 유출되었고 해당 지인이 비밀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해왔다는 언론 보도로 촉발되었다. 국민들은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자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하였으나 스스로 사퇴하지는 않았고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234인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결정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계속되었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도 그 규모가 커지면서 변론이 종결될 무렵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 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다. 두 결정의 주요 내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 본회의 개의 시각이 무단 변경되었다. 탄핵 소추안 가결에 있어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되었다. 탄핵 소추 사유별로 의결되지 않았다. 탄핵 소추 단계에서 피소추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대통령은 위와 같은 주장에 더하여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8인 재판부에 의한 재판은 9인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 및 심리 과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탄핵 심판 청구 및 심리 과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판단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기각 이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선거에 임박한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선거법을 관권 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정당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가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정도의 대통령의 법 위반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인용 이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특정 지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특정 지인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많은 문건을 유출하여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한편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관련 소추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보충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결정의 의의 및 사후 경과. 우리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을 받은 것은 위 두 번의 탄핵 사건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건의 인용 결정에 의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위 결정 이후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에 부합하도록 2017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